특례 보금자리로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나온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이게 과연 거래량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거래량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가 주택은 아니라 9억 이하의 주택, 뭐 이런 주택들은 혜택이 받을 수 있겠죠. 이게 근데 몇 개가 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주택이 아시는 것처럼 9억이 넘어가면 안 되고 최대 5억까지 갈 수 있고, DSR은 적용을 안 받지만은 DTI는 적용을 받습니다. 내 소득을 넘어서 대출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 있는 사람도 특례 보금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나 보존 용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일시적 2주택자 중에서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라는 조건이 붙는 부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억이라는 기준 자체는 KB 시세 기준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 부동산 시세고, 그 다음이 공시가격 기준이고, 그 다음이 간평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순으로 가서 KB 시세 기준으로 9억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8억 9천이에요. 근데 KB 시세가 9억이에요. 그러면은 KB 시세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최대 70%까지 LTV가 가능하잖아요. DTI는 60%까지고. 근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80%입니다. 그리고 DSR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생애 최초자 중에서 저가 주택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수원 얘기도 하고 화성 얘기도 하고 저가 물건들이 밀집된 지역 중에서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거주하고 서울로 접근하기 편한데, 이런 데는 생애 최초의 주택을 80%짜리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자산을 보존하고 시작하는 데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생애 주기가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활용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까지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우리는 우대형이 한 4.6에서 4.9였는데, 일반형, 그러니까 주택이 6억이 넘고 부부소득이 1억이 넘으면은 한 4.75, 5%까지 가지만은 6억 이하의 주택이거나 그 다음에 부부소득이 1억 이하이면은 4.65에서 4.95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대금리 적용을 해버리면은 뭐 이제 소득이 좀 낮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3.75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다가 내가 지금 금리를 4%를 쓰고 있어요. 4%를 쓰고 있는데 금리가 3%까지 내려갔어. 그리고 그 상품들이 시중에 널려 있어.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생애 최초가 80%이기 때문에 6억 미만짜리 주택. 왜냐면은 6억 미만이면은 우대금리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6억 이하의 수도권에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고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십시오. 저는 지금 살 수 있으면은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욕해도 좋지만요, 나중에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대금리 4.65 거기에서 최대 또 9포인트까지 금리 우대를 별도로 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은 3.75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최대 3.75까지. 이게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조금은 지금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출 금리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효과가 이제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또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1일 한도 트래픽을 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접속자가 많고 한데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좀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은 9억 이하 주택 중에서 서울의 9억 이하 주택의 비중이 노원구의 아파트가 81%가 시세가 9억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가 80% 정도, 중랑구가 78%, 금천구가 76%,
그다음에 강북구가 74%, 구로구가 65% 순으로 9억 이하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주택 중에서 아파트,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9억 이하로 형성된 중에서 여기가 보면은 사실은 서울시의 25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지역들 중에 한 곳들입니다. 여러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진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도 거기에 진보를 하고 GTX 노선 들어오죠. 노원구에는 상계, 중계, 하계도 재건축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도봉구도 창동구를 중심으로 창동 주공 19단지라든지 주공 4단지라든지 뭐 주변에 재건축 물건들이 많이 있죠. 중랑구도 GTX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고 일부 리모델링 물건이나 공공에서 물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지만. 금천구는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물건들도 일부 있습니다. 9억 미만짜리로. 그리고 강북구도 많습니다. 구로구. 그럼 여기에서 또 적용을 시키면 뭘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에서 주목하는 지역은 어디냐? 서남권과 동북권입니다. 동북권은 노원구와 도봉구가 포함이 됩니다. 이 동북권의 도봉구와 노원구 중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예, 그거는 제가 저번 시간이나 뭐 이런 그 뭐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구로구 같은 경우도 차량 기지가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차량 기지 이전하는 그 주변 지역에 보면은 차량 기지 아직 멀었습니다. 깡깡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연예인 아파트라든지 뭐 주공 땡땡 단지라든지 몇 군데 보면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생활권 계획에서도 주목을 하고 호재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9억 이하의 주택 중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노원이 가장 유리한 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서울에서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요런 하급지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주택이 선호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방도 6억 이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이하 주택, 부부 소득이 1억 이하면은 지방이 조금 많겠네요. 그분들은 우대형 대출 금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 집을 사는 생애 최초가 80%까지 하면은 뭐 집을 6억 이하짜리 주택은 경기도에서 괜찮은 거 아직 많이 있거든요.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자가 좀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9억 이하의 주택을 선호를 하겠죠. 왜냐하면 갈아타기를 하려는 사람이 9억이 왜냐하면 기존에 돈이 있어요. 무주택자는 내가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 5억을 대출을 해가지고 최대한 대출을 해가지고 뭐 7억짜리, 8억짜리, 9억짜리 집을 가기에는 금리적인 한계들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아타기를 하고 뭐 내가 집을 지금 한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9억짜리 집을 가려고 하면은 지금 집을 팔아서 한 2억 정도만 더 붙여서 가면 부담이 없겠다, 금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소수의 수혜자들이 이거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선호를 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이 아니라 6억 정도에서 조금 대출 부담 최소화 전략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공포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9억짜리가 무주택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할 것 같은 게 아직 DSR이라는 부분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DSR이라는 것들이 풀리지 않았고, 물론 여기서는 특례 보금자리는 DSR을 적용을 시키지는 않지만은 보편적인 입장에 DSR이 사회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아서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이용하는 사람 중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이제 DSR이 적용이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택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주택 하나를 이 어려운 시장에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용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요자는 나오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나 이제 6억 이하짜리 집을 살 거야 라고 몰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갈아타기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자, 경기 인천 그리고 서울에
지역과 그 대상별로 수혜자와 수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좀 하급지,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6억 이하의 주택 중에서 이제 서울과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가진 곳, 갈아타기는 이제 경기 남부권 쪽이 좀 많을 것 같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입지가 안 좋은 쪽에서 6억 이하에서 30평대나 뭐 20평대 이런 데를 좀 선택해서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이제 그냥 추측입니다. 왜냐하면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과연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고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 보금자리론이 그냥 누구든 다 이제 1년 한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아마 이 재정이 곳간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지는 않잖아요. 곳간이 금방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추가 자금을 편성해 가지고 1년을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가 주택을 또 이제 영향을 조금은 미칠 것 같아요. 예, 미치는데 특례 보금자리를 활용 못 하더라도 이 거래량들과 번외로 이제 움직이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거래량들은 전체적인 거래량들이 조금은 늘어날 거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들은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이제 움직이는 데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조금은 거래량이 있긴 있지만은 수도권이 지금은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